세력들의 투자 기술이 통섭과 투자. 개미들과는 투자법이 다르다. 이기는 투자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이클 모부신이 지은 통섭과 투자라는 책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서는 기관 투자가들 즉 펀드 매니저들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철학을 통해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마이클 모부신은 블루마운틴 캐피털 매니지먼트 리서치 센터장,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재무전략 헤드 및 레그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전략가를 역임. 뉴욕의 소비재부문 애널리스트 그룹의 회장으로 활동했고 전미 기관 투자가 리서치팀에 수차례 이름을 올림. 복잡계 과학의 창립기관이자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연구를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산타페 연구소의 이사회 의장. 1993년부터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투자론을 교수하고 있다. 2009년과 2016년에는 최우수 강의에 수여하는 딘스 어워드 상을 수상했고 비즈니스 위크가 단 7명에게만 수여하는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도 했음. 저서로는 통섭과 투자 판단의 버릇, 기대 투자 등이 있으며 통섭과 투자는 800 CEO READ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북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됨. 서원에서 세상에 확실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불가피한 서프라이즈를 예고하는 선행지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가활동지수 경기 선행지수, 우리가 내리는 결정 대부분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는 정보가 증가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개 혼란만 가중된다. 불확실하더라도 선택해야 한다. 주식 매도 빈도가 낮고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성향을 띠면서 시장 평균에 비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승자 펀드에 속한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추천글. 일부 투자 철학. 일장 카지노 주인이 되라. 투자 과정과 결과.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재적 실패 가능성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수록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고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확률 분야에서 장기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가끔은 확률적으로 좋은 결정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과정이 결과를 압도한다. 시장 컨센서스와 상당히 다르지만 그럴듯한 견해를 다른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시장 컨센서스가 종종 펀더멘탈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펀더멘탈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승 확률보다 배당률이 높을 만한 말을 찾아내는 것이 경마의 핵심 원리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배당률만 주목한다. 우승마가 아니라 우승 확률과 배당률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야 한다. 투자가 카지노와 경마와 다른 점도 많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다. 기대값이 유리한 쪽에 걸어야 한다. 1. 세상에 확실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펀드 매니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의사결정은 곧 확률 평가다. 개당 1달러씩 지불하고 옵션 10개를 샀는데 9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나머지 하나에서 25달러를 벌었다면 성공 확률은 매우 낮아도 근사한 이익을 올린 셈이다. 3. 불확실하더라도 선택해야 한다. 4. 의사결정을 평가하려면 결과는 물론 과정도 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단지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면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까지도 회피하게 된다. 이장 투자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자산운용사의 이익시장지수 능가하기. 인간에게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려는 고약한 심성이 있는 듯하다.
지수를 능가한 액티브 펀드는 최근 5년 기준으로 60% 미만, 10년 기준으로 50% 미만에 불과하다. S&P 500 지수위원회가 종목 선정에 사용하는 5가지 기준. 1. 유동성 월간 거래량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펀더멘탈 분석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3. 시가총액이 40억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 선도 산업에 속한 선도 기업이다. 4. 섹터 대표성 비중 미달 섹터에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 5. 대표성 부족 위 지수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해서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 승자 분석 승자 펀드 액티브 펀드 중에서 1. 포트폴리오 회전율 35% 전체 주식형 펀드의 회전율은 89%. 2. 포트폴리오 집중도 35% S&P 500은 20%. 3. 투자 스타일 가치 투자 기법. S&P 500과 비교하면 승자 펀드는 회전율이 낮고 거시경제 분석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고 포트폴리오의 집중도가 높고 내재 가치와 주가 사이의 괴리에 주목한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 전문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 하는 반면 자산운용사의 이익도 극대화하려 한다. 자산운용업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회사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모습이 드러난다. 3장 베이브 루스 효과 기대값과 확률의 크기. 핵심은 적중률이 아니라 적중했을 때 이익의 크기이다. 베이브 루스 효과. 루스는 삼진아웃을 많이 당했지만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자가 되었다. 대가들이 기대값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확률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값은 인간의 본성에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고방식이라 익히기가 쉽지 않다. 적중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것은 초과 수익 종목의 비중이 아니라 초과 수익 금액이다. 즉, 몇몇 종목의 급등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심 탈렙은 기대값 개념을 잘 설명했는데 시장은 상승 확률이 높다. 그러나 손익이 비대칭이므로 기대값은 마이너스다. 주가는 내재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편이라서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주가는 별로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는 급락한다. 기대를 충족할 확률은 높지만 기대값은 마이너스다. 소외주는 좋은 실적을 내면 급등한다. 실적이 나쁠 확률이 높지만 기대값은 플러스다. 투자자들은 확률을 뛰어넘어 기대값을 생각해야 한다. 기대값이야말로 확률 관련 모든 분야에서 대가들이 주목하는 요소이다. 워런 버핏은 높은 마력의 자동차를 욕심내는 것보다는 마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에드워드 소프는 확률이 유리하면 판돈을 키우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확률이 유리한 경우는 9.8%에 불과하다. 카지노가 유리한 경우가 90.2%라는 뜻이다. 확률 관련 대가들의 공통점. 집중 프로 도박사들은 여러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자자들도 능력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을 다루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 범위를 고수한다. 다양한 상황 분석 시장 가격은 대체로 정확하므로 확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신중한 거래 이상적인 환경에도 개인이 유리한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상적인 환경은 매우 드물다. 투자자는 괜찮아 보이는 상황에도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는 돈 카지노에서는 매번 돈을 걸어야 한다. 반면 투자에서는 기대값이 불리하면 돈을 걸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공격적으로 걸면 된다. 따라서 투자는 확률 게임 면에서 다른 게임보다 훨씬 유리하다. 항상 기대값을 생각하려면 절제력이 필요한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장 확고한 이론이 되려면 상황 기반 분류. 경영 기업 대부분은 유행을 타고 등장했다가 유행이 지나면 뒤안길로 사라진다. 경영 기법마다 적합한 상황이 따로 있는데도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상황 기반 분류 PER 등가 아니라 속성 기반 분류에 집중한다. 이제 상황 기반 분류로
사고를 전환하면 투자와 경영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지난 125년 동안 저PER일 때 매수하고 고PER일 때 매도했다면 실적이 부진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타당한 이론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가들의 투자 전략은 절충형 상황 기반이라는 말이 있다. 레그 메이슨 밸류 포트폴리오의 PBR은 가치 평균보다 178% 높고 PER은 45%보다 높다. 5장 위험을 다루는 사업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위험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결과의 분포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불확실성은 사안이 매우 독특해서 결과의 분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우리 지식에는 항상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우리가 확신할 때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확률을 계산할 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험은 객관적 확률이고 불확실성은 주관적 확률이다. 위험에는 항상 손실 가능성이 포함되지만 불확실성에는 손실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 기회를 확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기거 렌처는 확률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확신도 주관적인 확률로서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수하면 투자자는 확신도를 기반으로 확률을 자주 수정할 수도 있다. 성향 기반 확률은 객체나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기법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식. 빈도 타당한 증거 기준에서 수많은 관찰치를 기반으로 선출하는 확률이다. 주사위 숫자에 대한 남들의 확신에 관심이 없고 주사위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지에도 관심이 없다. 이들은 오직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졌을 때 나올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주식시장 예측은 특히 최근의 경험이 강하게 반영되는 확신도 기반 확률에 해당한다. 확신도에는 상당한 심리 요소가 포함된다. 주식시장은 상황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빈도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재무학회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빈도 기반 확률이다. 주가 변동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주가 변동은 정규분포가 아니다. 주가 변동 분포는 첨도가 높다. 즉 정규분포보다 평균이 높고 꼬리가 두껍다. 주식시장은 정규분포가 아닌 탓에 이상치가 장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상치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고 무리지어 나타난다. 어떤 말이 우승 확률이 배당률보다 높아 보여서 그 말에 돈을 건다고 하자. 그러면 돈을 거는 과정에서 배당률이 달라진다.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배당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해 매수하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불확실성을 확률과 손익으로 변환해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의 과제이다. 6장 전문가는 다를까? 전문가들의 실제 능력. 전문가가 훨씬 낫다고 말해주는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심전도 그래프는 종종 명확하지 않아서 의사가 판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50세인 올리는 연간 1만 건이나 판독하는 인류 심장병 전문이었다. 올린의 적중률은 55%였고 인공지능은 66%였다. 수만 시간을 종사한 덕분에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정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식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인식의 유연성이 감소하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전문가의 능력이 감퇴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기능 지식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는 잘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적 고착이란 현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환원 편향이라는 것으로 비선형 복잡계를 단순계처럼 다루려는 경향이다. 그 결과 흔히 상황은 무시한 채 속성만으로 시스템을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전문가의 유연성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전문가는 그 분야의 핵심 특성에 정통하므로 전체 맥락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유연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영역에서 잘 발휘된다. 둘째, 발휘하기 쉽지 않은 유연성도 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 격자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유연성이다. 비선형 복잡계에서는 이런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 유연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업무 과정에서 환원 편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원칙에 기반하고 자유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능력이 종종 컴퓨터에 못 미쳤다. 인간은 심리적 편향에 휘둘리는 탓에 컴퓨터에 못 미친다. 여러 변수의 비중을 조절하는 데에도 서툴다. 원칙에 기반하고 자유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영역이다. 확률에 기반하고 자유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전문가는 확률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집단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 사례가 주식시장이다. 투자 전문가 대다수가 참고할 만한 가치도 없다.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문제가 어려울 때에는 전문가의 예측이 확실히 낮았다. 테틀록이 발견한 사항 두 가지. 1. 대중매체와 예측력 사이의 상관관계. 대중매체가 떠받드는 예측가들의 적중률은 무명 예측가들의 적중률보다 낮았다. 라디오나 TV 출연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여우의 적중률이 고슴도치보다 대체로 높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아는 사람들은 거창한 이론에 회의적이어서 연역적 추론에 의한 설명이나 예측보다는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들을 조합하는 유연한 임기 응변 방식을 선호하며 자신의 예측력을 과신하지 않는다. 7장 연속 성공, 현상 연속 성공 기량과 확률. 어떤 농구 선수가 슛 몇 개를 연속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가 다음 슛도 성공할 거라 믿는다. 이를 핫핸드 현상이라 한다. 핫핸드 현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슛이 연속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모두 확률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연속 성공 및 연속 실패 모두 확률 범위 안에 있었다. 이처럼 실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연속 사건 전체는 물론 그 일부에서도 패턴을 기대하도록 우리 두뇌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에이머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른다. 연속 성공을 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량이 탁월하다. 평소에도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30경기 이상 연속 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42명이다. 이들의 평생 타율은 0.333이었다. 이는 야구 역사상 타율 100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20경기 이상 연속 안타 기록을 가장 많이 세운 5명의 평생 타율은 0.333이었다. 야구계의 장기 평균 타율은 0.26이다. 자산 운용에서 정말로 중요한 실적은 초과 수익의 크기이다. 연속 성공 기록이 길어질수록 펀드 매니저가 받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속 성공은 탁월한 기량에 기막힌 행운까지 겹친 결과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 8장 시간은 우리 편 근시안적 손실 회피와 포트폴리오 회전율. 위험 자산의 매력도는 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 자산은 조만간 실적을 평가하려는 투자자보다 먼 훗날 실적을 평가하려는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다. 현실적으로 손실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평가 주기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 분야의 커다란 수수께끼 하나는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현상이다. 이에 슬로모 베나치와 리처드 탈러의 논문에 따르면 근시안적 손실 회피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설명했다. 똑같은 위험 자산이라도 손익을 자주 평가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가 누리는 효용은 손익을 자주 평가하는 단기 투자자가 누리는 효용보다 크다. 즉 효용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장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장기 투자자들이 누리는 효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므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확률도 커진다. 사람들이 모두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면 시장은 다양성이 부족해져서 효용성이 감소할 것이다. 투자의 현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위험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보상은 시간이 흐르면 복리로 증가하므로 결국 보상이 위험보다 높아지게 된다. 9장 경영진 평가. 경영진 평가는 확실히 중요하다. 리더십 성과 보상, 자본 배분 능력이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경영진보다 특정 사건이나 시장 흐름에 좌우되기 때문에 경영진 평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진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쉽다.
리더십. 경영진의 세 가지 자질은 학습, 소통, 자각 능력이다. 끊임없는 학습 욕구야말로 위대한 리더의 특성이다. 1. 지적 호기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신적 격자 모형을 구축하려는 욕구이기도 하다. 2. 회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정면 대응하려는 마음 자세이다. 현장을 방문해 직원과 고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3. 조직 구성원 누구나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 명쾌하게 비전을 소통하는 능력이다. 리더는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야 한다. 열정적인 리더가 소통에도 능한 법이다. 흔히 열정은 성공을 낳는다. 자각 능력은 자신감과 겸손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자각하는 리더는 자신의 결점을 탁월한 사람들의 재능으로 보완한다. 공감 능력을 발휘해 정서적 차원에서 직원을 포용할 줄 안다. 직원 개인의 정서는 물론 조직 문화와 분위기도 파악해낸다. 성과 보상. 스톡 옵션이나 제한부 주식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과 보상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적절한 가치 동인을 통해 전 계층의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자본 배분 능력. 과거 자본 배분 사례를 보면 회사의 자금 수요를 대충 파악할 수 있고 경영진의 관심사도 알 수 있다. 평균회기의 원리는 때가 되면 찾아오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이다. 당장은 수익률이 높아도 언젠가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배분. 경영진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가?